자, 왜 이삿짐 센터는 이사 비용을 저렴하게 할수록 이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가? 싸게 이사를 한 고객님들의 공통점. 사고는 이 순간에 터진다. 제발 싸구려 이삿짐 센터와는 계약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끼던 가구 모서리가 보기 흉하게 깨져 있다거나 정말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네요. 그쵸. 아니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침부터 막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험악하게 일해서 내 집인데도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좌불안석이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사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주 익숙한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피곤한 일이죠. 맞아요. 이사라는 게 단순히 짐을 포장해서 이동하는 물리적인 작업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도 고되지만 내 삶의 흔적이 묻은 소중한 물건들을 타인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감정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평화롭고 설레야 할 새 출발의 첫날이 그야말로 진이 빠지는 악몽으로 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파헤치기의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스는 이사해우의 장동현 대표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생생한 이야기죠. 이사 현장에서 구른 업계 종사자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고발하듯 풀어낸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미션인가요? 왜 가장 저렴한 이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항상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그 구조적인 이유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 직접 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이 자료들은 단순한 불만 리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장 대표님의 동영상 주제별 클립을 제가 하나씩 재생해 드릴 텐데요. 직접 듣고 난 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풀이해드리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깊이 분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사 비용을 싸게 받을수록 이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장 대표가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왜 이삿짐 센터는 이사 비용을 저렴하게 할수록 이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삿짐 센터는 이사 비용을 저렴하게 제출해야 계약 성사율이 높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한 이사는 왜 그 끝이 항상 비슷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고객님들, 이 시청자님들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새 집에서 이삿짐 정리하는데 가구가 깨져서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전이 깨져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직원들끼리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물론 신바람 나서 일하기는 힘들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거나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삿날. 누구나 그런 기억을 더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견적을 낮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삿짐 센터 소장은 이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이날 한 팀을 돌리면 얼마 만에 얼마만큼의 마진이 남는다. 요거를 반드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 한 명을 빼게 되죠. 그리고 추가 비용과 별개로 인원을 줄이게 되면 사람 한 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1.5인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작업을 엄청나게 빨리 하게 되고 결국은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자, 이처럼 모든 이사업체가 정직하게 직원들한테 인건비 다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지불해가면서 좋은 이삿짐 센터 소장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또한 정직하게 이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이사업체 간의 경쟁에서 밀리게 됐고 또 견적을 싸게 책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인식 자체가 퍼져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싸구려 견적은 제출하지 않으니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이사 비용과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싼 견적을 받으면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동영상 내용을 쉽게 풀이해보면 견적을 낮게 측정하면 이삿짐 센터 소장은 자기에게 남는 마진을 계산하게 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작업인원 한 명을 빼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면서도 씁쓸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죠. 이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습니다. 5톤 트럭 대여료, 사다리차 비용, 트럭 기름값, 포장 자재비 이런 건 소장이 아무리 깎고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시장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원을 줄이면 남은 한 명이 단순히 자기 몫만 하는 게 아닙니다. 1인분이 아닌 1.5인분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가혹한 구조가 만들어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니까 3명이서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거기가 현장과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육체 노동에서 업무 강도가 1.5배로 뛰었다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직원들은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엄청나게 빨리 일해야 하고 결국 오후가 되면 극도로 지치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겠네요. 주의력이 떨어지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적 원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직원이 내 물건을 험하게 다루는 게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애초에 극도의 피로에 몰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게다가 정직하게 인건비를 다 지불하는 좋은 업체가 오히려 싼 견적에 밀려서 계약을 못 따내는 업계의 현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레몬 시장의 부작용이죠. 소비자는 견적서 숫자만 보니까 정직한 업체는 도태되고 결국 싼 게 비지떡인 시장만 남게 됩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다음 주제는 사고가 정확히 어느 순간에 터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사고는 이 순간에 터진다. 자, 큰 짐을 옮길 때 베테랑 2명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베테랑 2명이 아닌 그렇지 않은 초보자들이 일을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할 때 가끔씩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직원이 용감하게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이든 이삿짐 센터든 책임지는 자세가 없을 때 항상 문제가 되면 핑계를 대는 게 습관이에요. 사람이든 업체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습관, 그 사람의 이삿짐 센터의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이사 비용에 맞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렴하게 이사 비용을 계약하신 분들의 이삿날에 온 이사 직원은 베테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님의 집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인건비를 받는 베테랑 기사님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베테랑이 아닌 초보자가 투입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내용을 제가 읽도 쉽게 전달해드리자면요. 네. 큰 짐을 옮길 때는 2명의 베테랑이 딱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을 전혀 모르는 초보 직원이 그냥 용감하게 힘만 쓰고 작업할 때 바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책임지는 자세의 부재입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 네, 베테랑은 자신이 다루는 물건의 가치와 사고 시의 파장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조심합니다. 반면에 싼 값에 급하게 서별된 초보자나 일당직 직원들은 책임질 영역이 없다고 느끼죠. 문제가 생기면 핑계를 대겠네요. 원래 깨져 있었다거나. 정확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꼼꼼함 대신 대충 일하는 업체의 습관이 사고를 부르는 겁니다. 결국 고객에는 저렴한 이사 비용에 맞는 인건비의 직원이 오기 때문에 베테랑이 올 수 없다는 냉혹한 경제적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내게 싼 견적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 집에 올 베테랑 명단도 지워져 버린 거군요. 그렇다면 싸게 이사를 한 고객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 싸게 이사를 하신 분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미루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막상 파손되고 나니까 보험이 없고 연락이 두절이 돼요. 고객님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뭐 이삿짐 본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원에도 전화를 해보고 대처 방법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사의 끝, 저렴한 이사의 끝,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긴 사람은 없고 결국 피해는 고객님이 다 보신 겁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싸게 이사를 한 고객님들의 공통점. 첫째, 비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를 선택하세요. 왜냐? 가성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둘째, 계약 당시엔 친절한 영업사원이 와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막상 이삿날 그 직원은 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삿날 이런저런 이유로 투덜거리면서 일하다가 이삿짐센터 소장하고 전화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일하는 직원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지는 것. 자, 다섯 번째, 이삿짐 파손이 발생돼서 보상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싸게 이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의 아주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이건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사 업체를 거르고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마치 하나의 대본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5가지 공통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들이었죠.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를 위해 비교 견적 중 최저가를 선택한다. 두 번째, 계약 당시 간쓸게다 빼줄 듯 친절했던 영업사원은 이사 당일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아, 벌써부터 피곤해지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세 번째, 당일 온 직원들은 투덜거리고 소장과 전화로 막 싸우다가 다시 미친 듯이 거칠게 일한다. 네 번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사 시간이 한없이 지연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죠. 대망의 다섯 번째, 결국 파손이 발생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전화하면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된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현상이 지역이나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다 다른 집안일 텐데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시스템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다. 네, 저가업체는 애초에 손해배상을 해줄 마진조차 없이 견적을 짰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잠수를 타는 게 그들의 유일한 매뉴얼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이사업체를 무조건 걸러야 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운이 나빠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네요. 애초에 고장난 비행기에 타놓고 추락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군요. 이런 싸구려 이사의 끝, 그 결말은 과연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자, 싸게 이사를 하신 분들의 끝, 결말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미루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막상 파손되고 나니까 보험이 없고 연락이 두절이 돼요. 고객님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뭐 이삿짐 본사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원에도 전화를 해보고 대처 방법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도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사의 끝, 저렴한 이사의 끝,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이긴 사람은 없고 결국 피해는 고객님이 다 보신 겁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참담한 결말이죠.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손이 일어나도 이삿짐 센터는 보험이 없고 연락은 두절됩니다. 억울하고 분노한 고객은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전화해보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연락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죠. 결국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소스로 보고 있는 이 장 대표님 맡은 유명 유튜버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며 하소연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것은 완벽한 패자뿐인 게임입니다. 패자뿐인 게임이요? 승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장도 고객과 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현장 직원들은 정당한 대가도 없이 고생만 하죠. 그럼 고객은요? 오직 고객만이 모든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짜리 가구를 버리고 며칠 밤낮을 분노로 지새우는 거죠. 무조건 싼 것을 찾는 소비가 낳은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통만 샀으니 완벽하게 실패한 소비네요. 마지막으로 장 대표가 전하는 간곡한 결론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제발 싸구려 이삿짐 센터와는 계약을 하지 마세요. 이삿짐 센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사를 하길 원하시고 이삿짐 센터는 다 비슷하고 이삿날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복골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업체 선택에 이사 업체 선택에 어떤 기준점도 없고 가격으로만 판단하려는 고객님들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한 그거를 이용해서 나쁘게 활용하는 이삿짐 센터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그 피해는 그대로 고객님한테 간다는 점. 그래서 이사 업체를 선택하실 때 짧게 보지 마시고 가성비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긴 안목을 보고 결정해 주시고 이런 안 좋은 이런 연속되는 이 사슬을 고객님들께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장 대표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싸구려 이삿짐 센터와는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죠. 이삿짐 센터 자체가 태생부터 나쁜 게 아니라 저렴함만 추구하고 서비스질에 대한 기준 없이 오직 가격으로만 판단하는 우리 고객의 고정관념이 결국 이 구조적 문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나쁜 업체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고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선택의 결과니까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가성비나 짧은 안목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이 업계에 안 좋은 연속되는 사슬을 다름 아닌 소비자인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끊어주셔야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성숙한 소비 의식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의 평화를 사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라는 것은 단순히 내 물건들을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밀어넣고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첫날입니다. 그 소중하고 설레는 첫날에 누려야 할 평화와 안도감, 그 가치는 과연 얼마의 비용표로 붙일 수 있을까요? 단순한 견적서의 숫자 비교를 넘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 없는 하루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치에 대해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